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해명해야 할 거 앞서 쭉 보셨던 이 재산 문제 말고도 보좌 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갑질 논란도 있죠. 이번에는 보좌관들에게 기사 댓글로 여론 조작을 지시한 그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만나보시죠. 사건을 천천히 수사하는 게 마치 봐주기 하는 것처럼 그런 댓글이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그런 대응을 하라고 보좌관 통해서 시켰는데 내가 안 시켜도 해야 되는 거고 야당 의원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열심히 털 텐데 1년 반을 털어도 기소할 만한 거리를 못 찾았으니까 기소를 못 하는 거네. 이런 댓글을 달아야지. 그게 아직도 전달이 안 된 거야? 댓글 대응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수도 없이 얘기해도 이렇게 전달도 안 되냐? 전화하셨는데요. 왜 직원들이 댓글로 대응을 안 하냐 하셨는데 다 같이 나가달래요. 이거 고소고발 넘어서 빨리 큰 밥 먹이라고요. 댓글을 그냥 티나게 달지 말고 아니 처음도 안 나오니까 기소를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라고 하는데 정말 사실 자신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야당에서 말하는 대로 여론 조작인지 여기까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정혁진 변호사님, 이런 댓글을 달아야지라면서 예시를 불러줍니다. 이렇게 달아야 된다. 언론 대응을 하는 보좌관들에게 이런 말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해훈 후보자가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해훈 후보자 기준에서 봤을 때는 자신의 보좌관들이 IQ가 한 자리 아니면 두 자리 수라고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밖에 못하나 얼마나 답답하는가. 그러니까 저렇게 언성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마저도 드는데, 그런데 댓글 조작은 여론 조작하는 거 맞잖아요. 그게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그건 떠나가지고 마치 제3자가 댓글을 쓴 것처럼 그렇게 댓글 올리면 그게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여론 조작 아니겠습니까? 전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저렇게 조작하고 저런 분들이 만약에 예산처 장관이 되면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통계나 이런저런 수치에 대해서 마사지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보장이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 들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참.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훈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한 것을 강행할까?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굳이 저런 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가 다 봐야 되는 건가? 계속 저는 그 의문이 듭니다. 예, 후보자가 주로 언론 보도에 좀 민감해 왔던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죠. 그리고 폭언과 갑질 일삼았다는 주장들도 나옵니다. 만나볼까요? 이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야!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기가 막혀서. 핸드폰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것도 몰랐단 말이야? 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니? 아니 그 지금까지 몰랐단 말이야? 너 모바일 버전이라는 거는 요약본, 축약본이야. PC 버전에. 몰라 그걸?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뭐 모르겠어? 말 좀 해라! 자, 저도 이제 국회 출입 비롯해가지고 정치권 10년 넘게 하고 출입했습니다만 사실 국회 보좌진이 큰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밖에선 봅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도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강선우 의원이라든지 이해훈 후보자라든지 이런 지금 보좌진들이 받고 있는 대우를 보면 참 극한 직업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 이제 보좌관 출신의 성친 부장 계신데 이런 자료도 공개됐습니다. 이해훈 후보자의 의원 시절 보좌진이 절반도 1년 이상 못 버티더라. 1년 넘기지 못한 보좌진이 65%더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평균치가 또 있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3번의 임기 동안 87명인 거라면은 17대, 18대, 20대의 다른 국회의원들의 평균 보좌진 평균으로 치면 한 번 임기 때마다 한 10명 이상 더 바뀐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럼 1년에 한 2명 이상, 2.5명 정도가 더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균치보다 훨씬 더 많이 바뀐 거죠.
사실 이혜훈 후보자 의원실의 그 보좌진이 많이 바뀌는 거에는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말 뭐 인격적으로는 잘 대해주면서도 일이 너무 힘들어서 많이들 관두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근데 인격적으로 좀 힘들게 대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관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국회 내에 사실 다 소문이 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영상을 또 한 번 들었잖아요. 사실 전 언론에서 저 영상, 저 음성 그 독취록을 이제 좀 그만 좀 틀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저걸 수십 번 들을 듣다 때마다 보니까 깜짝 놀라긴 하죠. 많은 국민들이 본인이 마치 들은 것처럼 저 영상의 그 음성에 대한 좀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런 그 녹취가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아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수치, 왜 보좌진이 많이 바뀌었을까? 아마 저런 태도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17대, 18대, 20대, 지금이 22대 국회이기 때문에 꽤 몇 년, 수년이 지났습니다. 예. 근데 수년이 지난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저 녹취록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 뭐죠? 그때 일했던 보좌진들이 수년 동안 저 녹취를 다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본인에게는 큰 상처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트라우마로 남았기 때문에 그 시절에 이거를 정말 언젠가 뭐 이혜훈 후보자가 이렇게 그 청문회를 하게 되면 터트릴 생각으로 갖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본인이 보좌진 관리를 잘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또 법적으로 뭐 무슨 책임이 있다고 하긴 어렵습니다만, 공직 후보자, 고위공직자가 될 사람이 자기 사람을 관리 못했다는 과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계속해서 수차례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에 있을 이산 청문회 때도 수차례 사과를 해야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하고 용인해 주실지는 본인 후보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 예. 이 의혹, 보좌진 갑질 폭언 논란은 저희 TV조선에서 인턴 보좌 직원의 녹취를 제일 먼저 보도하면서 시작됐죠. 그 직원분도 8년을 갖고 계셨습니다. 8년 동안 휴대폰 많이 바꿀 텐데도 이 녹취를 계속 갖고 있었다는 거. 알겠습니다. 이제 청문회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민주당에서는 쉴드 못 쳐주겠다는 말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 눈높이에 도저히 맞지 않는 상황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는 상황이어서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정도라고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문회까지 가서도 의혹을 해결 못한다면 저는 뭐 후보자가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에게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결단하셔야죠. 곤혹스럽죠. 지금 국민 통합을 위한 인사였을 텐데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소명이 안 되면 그건 좀 심각한 문제죠. 철저하게 검증하자, 이런 이야기들은 나누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의 부적격 의견을 담을 수도 있다. 그럼요. 소명이 안 되면.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인데 다음 주 월요일에 민주당 의원들의, 청문위원들의 태도가 저도 궁금합니다. 지켜보도록 하죠.